명문대 출신 정형외과 전문의 김현정. 그녀는 국내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유능하고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제가 의사 천연병 때는 학교에서 배우고 레전드 때 배운 것처럼 진료 잘하고 수술 잘하고 약 처방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환자들 병이 교과서대로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수많은 수술과 진료 등 환자를 대할수록 회의감이 커졌습니다. 같은 수술, 같은 치료를 받았어도 어떤 분들은 그 회복 기간도 굉장히 빠르고 또 결과도 굉장히 좋은데 운동량이나 근력이라든지 체력에 따라서 이런 많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환자 스스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는구나. 운동과 생활 습관 등 환자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한 그녀. 치료를 우리가 하나의 목표로 보면은 의사나 병원은 안내자이고 도와주는 조력자이고 사실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의 노력입니다. 건강을 스스로 설계하라. 의사 김현정 씨를 소개합니다. 요즘 말로 스펙이 정말 참 대단히 좋습니다. 명문대 의대 졸업하셨죠. 미국 특별수술병원에서 근무하셨죠. 와, 대단하세요. 근데 정형외과가 좀, 힘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자의 입장으로 왜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정형외과를 택하셨는지 혹시? 운명처럼 빠져들었는데요. 네. 사실 정형외과가 참 멋있었어요. 왜 멋있냐고 이제 물어보시면 네. 사실 101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못 걷던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 학생 때 매료됐었고 네.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말씀이 맞네요. 근데 김현정 씨께서 오늘 하실 그 강연 주제가요, 최고의 의사는 바로 당신이라는 주제인데, 저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바로 의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로 의사면은 내가 내 병도 다 고칠 수 있다. 네. 최고 의사니까. 그런 네. 얘기가 되는 건가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우리 자신의 할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가 해야 할 내 자신의 네. 역할이 있다. 네. 자, 어떤 얘기가 될까요?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좀 떨리네요.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최고의 의사는 바로 당신, 여러분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뭐 병원에 가지 말란 얘기냐? 뭐 이게 의사가 할 소리냐? 뭐 저러다가 뭐 의사들 사이에서 따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 얘기가 좀 도발적이긴 하지만은 제 생각엔 사실 이 얘기야말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하고 싶은데 평소에 이렇게 꾹꾹 눌러놓은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좀 쑥스럽긴 한데요. 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47이고 22년차 의사입니다. 세브란스 100년 역사가 최초로 배출한 여자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얘기를 듣기에 따라서는 좀 비주류 같은 얘기다. 그래서 흘려 들으실까봐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의사가 빵빵한 경력을 가진 의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믿고 들으셔도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그 세포 사멸 기전을 연구해서 의학 박사학위를 5학기 만에 땄습니다. 그리고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정형외과 의사들이 꿈의 무대라고 부르는 뉴욕의 특별수술병원에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3년간 근무를 하고 귀국해서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통 코스를 밟았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뭐 교과서, 논문, 또 뭐 학회에서 얘기하는 최신 지견들 이런 거에 굉장히 철두철미한 의사였겠죠. 그런데 이제 얘기는 한참 전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의사 초년병 시절인데요. 제가 이제 성격상 좀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의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문들 중에서 정말 간절한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똑같은 수술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나가서 축구장에서 막 펄펄 뛰고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수술인데도 병원 복도에서 막 이렇게 난간 잡고 아직도 엉금엉금 걸음마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 또 외국에서 나온 논문들을 읽어보면 결과가 아주 좋다고 써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수술을 했어도 사실 그만큼은 나오지 않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 그러던 중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98년도에 학회 그 프로그램에 이제 제가 선발이 돼서 미국 땅을 밟고 그 미국에 있는 이제 유명한 병원들 몇 곳을 이제 돌아볼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왔다. 내가 이번에 가서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걸 다 알아가지고 오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별게 없더라고요. 그 미국 의사들이 손이 커서 그런지 오히려 한국 의사들보다 좀 수술을 거칠게 하는구나 뭐 그런 인상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제 눈에 띄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환자들이 땀 흘려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수술 전에도 운동을 시키고 수술 후에도 운동을 하고 또 수술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회복을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는 참 보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답을 얻었습니다. 미국에서 스포츠의학 수술 결과가 그렇게 좋은 까닭은 뭐 수술의 승리가 아니라 이 환자들의 땀방울 어린 운동, 근력의 승리구나. 의사들의 승리가 아니라 환자 자신의 승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자 자신이 정답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들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노력보다는 쉽게 다른 것에 의존하려고 하죠.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드시고 있는 약 있으세요? 드시고 있는 약이 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따다닥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3종 세트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근데 그뿐인가요? 뭐 신장약 먹죠, 간장약 먹죠, 뭐 콩팥약 먹죠. 근데 약뿐인가요? 또 뭐 받아놓으신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척추에다 무슨 시술도 받고 수술도 받고 뭐 관절도 갈아 꼈고 뭐 치아에는 임플란트 몇 개씩 끼고 있고 뭐 신장에 스텐트 받고 뭐 이게 바람직한가요? 바람직한 현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의사들한테 한번 얻어보면 어떨까요? 의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의사들이 수술 많이 받나요? 예, 뭐 꼭 필요해서 글쎄요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잘 받지 않습니다. 또 의사들이 약 많이 먹나요? 뭐 가끔 먹기도 하지만은 뭐 10종 세트, 20종 세트 이렇게 달고 사는 의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의사들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잘 알죠. 의료가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또 어떤 병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데 이제 의사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세상에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는 병이 더 많나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 더 많나요? 지금이 뭐 로켓가 달 날아가는 시대인데 못 고치는 병이 어디 있겠어? 뭐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런데 그 환상 오늘 깨세요. 병원에 가면 못 고치는 병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상들, 뭐 하버드, 무슨 최첨단, 뭐 노벨상 이런 거 다 불러와도 못 고치는 병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영차 의료가 해답입니다. 영차 의료. 영차 의료가 뭐냐고요? 바로 우리들 자신이 알고 있고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아주 기본적인 건강 상식들,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영차 의료입니다. 여러분 의료 전달 체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차 의료는 동네에 있는 의원들이죠. 2차 의료기관은 그거보다 조금 큰 중소병원들, 3차 의료기관은 아주 큰 병원들, 대형 병원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로 가라고 정해놨는데 저는 이 1차, 2차, 3차 맨 앞에 영차 의료가 놓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들 자신의 역할이죠. 우리들 자신. 그래서 이 영차 의료를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 첫째는 인공수술을 좀 신중히 받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 많이 받으시죠. 뭐 인공 무릎 관절, 뭐 심장에 스텐트, 또 뭐가 있나요? 뭐 임플란트, 뭐 척추에 뭐 받고 이런 굉장히 인공 수술들 많이 받으시는데 이미 받으신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뭐 후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인공 수술을 굉장히 쉽게 받는다든지, 뭐 이게 만능이라든지, 이거를 받고 나면 뭐 말짱해질이라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받았다가 뭐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또 뭐 한 3년 후에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인접한 다른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감수하고 그걸 안고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술이지만 받기 전에 반드시 신중하고 한 번 더 또 신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고요? 이 세상에 우리 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생명체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뭐 자극이 온다든지 질병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적응을 하고 뭐 스스로 고치고 뭐 새살도 만들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인공물질은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은 몸에 장착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생물이 아무리 뭐 물 건너온 거, 비싼 거, 뭐 아주 좋은 거라 하더라도 우리 생명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를 드릴게요. 두 번째는 몸을 많이 움직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운동을 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운동의 가장 기본은 뭐죠,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운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고 등을 피면 평소에 일하고 있지 않던 우리의 근육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힘드시죠? 바로 하려면. 이게 근육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현대인은 절대적인 운동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여러분 좀 기꺼이 즐겁게 수고스러워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작은 불편들이 모여서 나중에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는 큰 불편을 막아줍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시고, 이제 세 번째 드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마음의 힘을 키우십시오. 요즘에 건강 열풍을 지나서 건강 광풍, 이거 바야흐로 건강에 미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켜고 뭐 신문 켜고 라디오 전부 뭐에 대해서 나오죠? 뭐 건강 얘기, 의료 얘기, 병원 얘기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걸러지지 않고 또 왜곡되고 가끔은 뭐가 뭔지 상반된 얘기들 듣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헷갈리죠? 혼란스럽습니다. 막 듣고 있으면 저거 내 병 같아. 나도 여기 아픈데 저거 내 병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병원에 갑니다. 가면 검사합니다.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뭐래도. 그러면 치료 들어갑니다. 약 먹고 수술 받고. 이 불안에 대해서, 불안이 원인인데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음의 힘을 키우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드린 얘기가 뭐 병원에 가지 말란 얘기나 혹은 뭐 의료는 무용하다 이런 얘기로 들리진 않으셨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현대 의료라는 것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토록 받고 싶어 했던 호사하고 혜택입니다. 이 문명의 이 길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지혜롭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하는 역할, 그것을 잊지 말고 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엑스레이를 매일 들여다봐요. 어떤 분은 같은 나이인데도 같은 40대, 같은 70대인데도 관절이 이렇게 S자국장 날렵하게 살아있어요. 튼튼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몇 군데 부서지고 허물어지고 굽어있고 뒤룩뒤룩 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누구 탓이죠? 예, 우리 바로 자기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약을 먹을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 내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좀 더 불편하게 살 것인가, 마음을 얼마나 즐겁게 가질 것인가, 이런 영차 의료가 쌓여서 이런 다른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이쪽 삶을 살지 저쪽 삶을 살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우리 자신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최고의사는 약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최고의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건강과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수술 받는 거 무서워하시죠?
네, 무서워하죠. 그래요? 그럼 수술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무서워한다기보다 그 뒤에 감당할 일들을 먼저 고민하게 되는데, 아, 최근에 이제 제 아는 이제 의대 교수님인데, 의사분이신데, 네. 협심증, 네. 심장 증세가 있어서 친구 의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심장 검사를 받아보라고 이제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안 받으셨어요. 왜냐, 네. 검사 받으면 분명히 자기 뭐 나오겠지, 네. 좁아지거나, 그럼 분명히 스텐트 넣겠지, 스텐트 넣으면 또 내가 약을 평생 먹어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을 머릿속에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안 받기로 했대요. 네. 그냥 그동안 안 했던 운동 시작하고 살 빼기 시작했다고 그 그러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방법을 그걸 택했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부터 해보고 그건 최후의 방법으로 좀 남겨놨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인공시술이나 무분별한 수술 같은 거는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 중에 조금 아파도 내 몸 이상 좋은 건 없다. 그게 오늘 결론이죠. 네, 좀 못생겨도 네. 좀 망가졌어도 내 몸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아파도 늘 잘 견디고 아니, 너무 있습니다. 참지 마세요. 네. 자, 여러분 정말 요즘에 너무 건강 걱정을 하시는데요. 항상 내 몸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또 공감 의견단 버튼 의견을 좀 볼까요? 자, 버튼 눌러주세요. 김현정 씨의 최고의 의사는 바로 당신. 강연에 대해서 과연 자, 몇 도씨를 줬을까요? 공감온도 올라갑니다. 공감온도는 95도가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간이식한 아들 박경원. 강연 주제 토끼의 간의 공감 온도는 94도. 트로트의 여왕 가수 주현미. 강연 주제 아버지의 선물의 공감 온도는 97도. 정형외과 전문의 김현정. 강연 주제 최고의 의사는 바로 당신의 공감 온도는 95도였습니다. 자, 세 분의 강연을 다 들어봤는데요. 이제 강연을 하신 세 분의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박경원 씨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 제가 남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이란 걸 처음 해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같이 나와주신 강연자들의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네, 박경원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씨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또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사다. 네. 네, 제 얘기를 네.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차이로 잊지 마세요. 네, 네. 아, 맞아요. 영차. 네. 지현미 씨도 뭐 이렇게 토크 프로에 나가서 대담은 하셨지만은 네. 이렇게 내 얘기를 쭉 이렇게 하신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아유, 참 어렵네요. 네. 그리고, 노래는 들어주시고, 이런 그 분위기는 참 익숙한데, 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오늘 김현정, 의사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내 몸은 네. 내가 의사다. 내 몸이 그랬는데 참, 네. 저도 다음에는 약사 가운 좀 입고 나와서요. 약 올바로 사용하기 이거 좀 강연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 둘은 할 일이라고는 네. 병원, 약국 들렸다 병원 들렸다 약국 가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지현미 씨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세 분의 강연을 듣고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머릿속에 나쁜 기억을 밀어낼 수 있는 좋은 기운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좋은 기운 속에 오늘 저녁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희 강연 배또 씨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대학 생활하면서 많이 나태해져 있었는데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강연 백도 씨는 감동이다. 강연 백도 씨는 삶의 활력소? 강연 백도 씨는 일기장이다. 강연 백도 씨는 희망이다. 강연 백도 씨는 내비게이션이다.